김건희 여사를 언급하며 국정농단 같은 사건에 휘말려선 안 된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의원들을 모아놓고 한 특강에서 임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한 말인데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온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도 근거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지금 무슨 감동 있는 인사합니까? 감동 있는 인사를 해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은 지금 모든 요직마다 검찰 출신 또 자기가 아는 사람들 다 찔러주고 일방적으로 하고 있는데 무슨 감동 있는 인사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해봐야 뭐 씨알이 먹힙니까?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되죠. 감동 있는 인사를 해야 된다. 누가 몰라요? 지금 하고 있는데 감동 있는 인사를 해야 된다는 누가 모르냐고.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인사가 다 검찰 아니면은 자기하고 관련된 사람, 김건희하고 관련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그죠? 일방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런 인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용산과 거리를 둬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은 그건 다 쓸데없는 말이라면서 이러나 저러나 대통령과 우리 당은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한 거는 참 뭐 용산과 거리를 둬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쓸데없는 말이다. 왜 쓸데없는 말입니까? 쓸데없는 말이 아니고 자, 이 사람 임명진이나 인요한이나 이제 뭐 비슷한 스탠스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목사 출신이에요. 목사. 임명진 목사. 전에 보니까 제가 잘은 모르는데 이게 뭐 민주화 운동도 하고 한때는 민주화 운동도 하고 목사,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그리고 성령님을 믿는 그런 목사입니다. 목사인데 목사가 올바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지금 모든 것이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다 당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당은 하나다. 여기에 나눠지면 안 된다. 박근혜 최순실처럼 서로 친박이니 친이 싸워서 나눠져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정권을 빼앗기면 안 되니까 지금 윤석열과 당이 내분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견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정치를 잘하고 올바른 이 목회자의 양심에 따라서 볼 때 올바른 정치를 한다. 그러면은 당과 대통령이 하나로 가는 게 맞아요. 저도 그거에는 동의합니다. 저도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으로서 이 목사가 이야기하는 거에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목사라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진리의 소리를 이야기해야지 이렇게 정권을 비유하고 윤석열이 지금 행하는 행태들이 뭡니까? 최혜병 그 특검에 관해서도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최혜병 수사 개입에 대해서 지금 온갖 지금 증거들이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어요. 그다음에 김건희의 명품 배트의 스캔들, 주가 조작 스캔들, 뭐 여러 가지 그 스캔들, 양평 고속도로 이런 학력 조작, 경력 조작 이런 스캔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목사가 맞는가? 저는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으로서 이 사람은 목사가 거짓 선지자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거짓 선지자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올바른 양심의 소리, 정말 진리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설파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무조건 윤석열만 빨아주고 대통령 정권을 넘기면 안 된다. 분열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단일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탄의 목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달콤한 사탄의 목소리. 당과 대통령이 올바른 진리 편에 설 때 당과 대통령이 올바른 진리의 편에 설 때 나눠지면 안 되죠. 하나가 돼야 되죠. 그건 맞아요. 그러나 지금 대통령이 행하는 행보는 최혜병 특검 거부, 계속해서 제2요구권 발행하고 거부하고 무슨 건건마다 다 거부하고 이재명 대표 죽이려고만 하고 거기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이재명 대표를 몇 년 동안 막 수백 번 압수수색하고 깜빵에 보내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위중교사 증인들 위중시켜가지고서
이재명 대표와 엮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무도한 윤석열에 대해서 비판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잘못하면 그걸 비판해가지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 목사의 역할 아닙니까? 그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목사가 해야 될 일이 그런 거예요. 어린 양이 잘못된 길로 갈 때는 과감하게 회초리를 들고 비판의 목소리, 쓴소리를 해야 되는 것이 목사가 해야 될 일인데 이 사람은 목사로서 신분만 목사로서의 신분과 그 활동만 있지 지금 양심의 소리, 하늘의 소리를 설파하지 않아요. 이번 총선에서 뭡니까?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보여준 게 신의 목소리가 198석의 야권의 표를 몰아준 거는 이게 뭡니까? 지금 윤석열이 잘못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민심을 잃고 일방적으로 너 독주하고 있다. 너 조심하라. 이렇게 하다가 너 더 잘못하면 탄핵당한다.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대다수 국민들이 다 돌아섰어요. 지금도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30% 밑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이번 또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 또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해병대 예비역 연대 중심으로 해병대 출신 그 연로하신 그 어르신과 그 해병대 예비역 이 회원들이 얼마나 울분에 찬 분노의 목소리를 가지고 성토합니까? 이게 나라냐? 니들 자식과 아들과 손자가 똑같이 죽어도 너희들 이렇게 할 거냐?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임명진 목사, 당신 아들과 당신 손자가 죽어도 윤석열이 지금 두둔하고 이렇게 특검을 거부하고 해도 되는 거냐고. 당신이 혹시 목회하고 있다면은 그 목회하고 있는 성도의 아들과 그 손자들이 이렇게 죽어도 당신 거기에 대해서 그냥 입 딱 닫고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 김건희가 잘하고 있다. 심판하지 말라. 대통령과 당이 하나가 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야? 지금 목사 맞아요? 임명진 목사? 목사면 목사답게 올바른 양심의 소리, 진리의 소리를 설파해야지. 왜 정치권하고 엮여가지고 정권 뺏기면 안 되니까. 왜 정치에 대한 욕심이 이렇게 많아? 회개해야 됩니다. 이 임명진 목사. 목사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런 가증스러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이런 소리를 못 들었죠?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게 목사의 소리인지 이게 가짜 선지자의 소리인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게 얼마나 지금 헛발질을 많이 하고 온 국민들로부터 대다수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데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자기 아내 김건희 여사의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비리 거기에 대한 특검 주가 조작 경력 학력 조작 양평 고속도로 그 다음에 디올백 명품백 여기에 관해서 얼마나 많은 구설수에 오르고 지금 특검을 받아야 됩니까? 심지어 김건희하고 연관된 김건희의 디올백과 연관된 게 그 최재형 목사님이 오랫동안 친분 관계를 맺으면서 선물을 주고 하는 관계 속에서 다 영상이 찍히고 다 나왔잖아요. 목사님. 아니 똑같은 목사님인데 왜 달라? 누가?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 하겠지. 임명진 당신이 거짓말이야 하는 거야? 아니면 최재형 목사님이 거짓말 하는 건가요? 올바른 국민들은 지금 영상이 찍힌 내용만 봐도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받으면 안 되는 고위공직자의 이 아내가 받으면 안 될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지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대통령에 대해서 책망하고 회개시키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야 되는데 그 대통령의 당권을 지키기 위해서 정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은 박근혜 최순실 때처럼 나눠지면 안 된다. 지금 정치적인 걸로 묶어 놓으려고 하는 건데 목사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거는 한심한 소리죠. 양심의
있는 말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아주 가증스럽고 더러운 정치적인 야합을 하는 목소리입니다. 나이가 이렇게 많이 처먹고 나이를 이렇게 처먹고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하고 싶습니까? 나이가 들면은 나이 값을 하고 목사면 목사답게 올바른 하나님 말씀을 선포를 해야지. 잘못됐으면 지도자가 잘못됐으면은 아합과 지금 이세벨처럼 지금 통치를 하면은 엘리야처럼 비판하고 책망하고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 다 덮고 무조건 하나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진리가 비진리하고 지금 합치는 게 맞아? 참다운 것이 거짓된 것과 거짓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훈수를 두는 게 맞냐고요. 국민의힘 정치 지금 국회의원들이 다 하나가 된 상황에서 정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강의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러나 인 전 위원장은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비판을 할 건 비판해야죠. 올바른 소리 해야죠. 김건희 여사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아무 죄도 없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올바른 길로 가야 된다.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했느냐. 로마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인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대종들을 선동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과 검사들과 윤석열 대통령과 이런 불의한 정권, 무도한 이 검찰 정권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가를 올바른 양심의 소리를 가지고 지금 비판을 해야 되는데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이 사람 이런 목사들은 정말 가증스럽습니다.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가 따로 없습니다. 이런 목사가 이야기하는 거 들을 필요가 없어요. 목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건 들을 수 있지만 이런 정치와 관련된 거는 기독교인들은 올바른 깨어있는 기독교인들은 이런 쓰레기 같은 이 목사의 말을 정치적인 이 해석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정말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이런 사람이 뭐 과거에 민주화운동 이야기를 했다고요? 아니 민주화운동 했던 사람이 이렇게 변질돼가지고 지금 이게 민주화입니까 이게? 정권 유지를 위해서 자기들의 죄를 덮고 그냥 똘똘 뭉치면 된다?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고 이번 총선을 통해서 올바르게 국정을 이끌어가라 쓴소리를 주고 지금 심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는 그런 국민의힘 워크숍에서 반성하라는 소리, 현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고 쓴소리도 하고 그러면서 뭐 단일 대우를 이야기하면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전혀 반성과 회개 없이 정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박근혜 최순실 때처럼 아니 대법원에서 그게 국정농단이 다 결정된 상황을 가지고 이게 별 문제 없는 식으로 우리가 뽑은 대통령 우리 손으로 탄핵하는 그런 죄를 졌다. 탄핵이 무슨 죄야. 잘못했기 때문에 대통령도 잘못했기 때문에 탄핵한 거 아닙니까? 그거를 부정하고 대통령을 탄핵시킨 게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죄의 개념이 뭔지도 몰라요. 목사가.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게 죄야? 대통령이 잘못된 길을 하고 수사에 개입하면 안 되는데 수사에 개입을 하고 대통령이 경로해가지고
응? 사단장을 그냥 보호하기 위해서 경로해가지고 의로운 박정훈 대령이 얼마나 의롭습니까? 그 박정훈 대령의 의로운 행동에 대해서 칭찬도 못하면서 목사가 말이지.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어떻게 그 아무 죄 없는 박정훈 대령의 그 수사 과정을 그걸 항명수기라고 지금 범죄자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어 목사가. 응? 얼마나 사악합니까 이게. 정말 양의 탈을 쓴 늑대하고 다른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목사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런 목사보다 못한 일반 성도들보다 못한 그런 비양심적인 이런 짓거리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너무 화가 납니다. 이런 이야기 안 하면 모를 거야 일반 국민들은. 그러나 정말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이거는 책망받을 말입니다. 이건 거짓 선지자의 말이에요. 이거는 옳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라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이라면은 정권 창출이 문제가 아니라 이번 총선을 통해서 나타난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정치를 해라. 대통령부터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엉뚱한 짓거리도 하지 말고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억울한 일 있으면 풀어주고 인사가 만사라며 왜 검찰들로만 지금 쫙 자리를 주요 요직을 차지하느냐. 우리 사회에 검찰들밖에 없냐? 검사들밖에 없어요? 의사, 변호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각계각층의 전문가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요직에 앉혀야 되는데 검사 중심으로 다 하잖아. 또 자기 사람들로 자기 말 잘 듣는 꼬봉들로 다 시키고 그걸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서 쓴소리를 하지 않으면서 감동 있는 인사해야 된다? 이런 아주 미사여구가 좋은 아름다운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인사가 만사인데 감동 있는 인사해야 되나? 무슨 감동이야. 그 국민들이 열받아 죽겠는데 무슨 감동적인 거야. 검사들로 자기 사람들로만 다 채우고 있는데 쓴소리를 해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진짜 이 임명진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특히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이라면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이 정치적인 이야기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아주 개쓰레기 같은 그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들을 필요가 없어요. 전혀 감동이 없어요. 너무 실망스럽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지금 맞잖아요. 멍하게 당하지 말아야 된다. 지금 정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당하지 말아야 된다. 지금 이 사람의 관심은 오직 그거야.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 경청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국정 기조를 바꾸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들이 정말 원하는 민심을 달래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되는데 정권을 빼앗기면 안 된다. 오직 관심이 정권이야. 윤석열 자리 지키는 거고. 박근혜 최순실처럼 멍하게 당하지 마라. 정권을 잡으려면은 정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무슨 일이라도 해도 된다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일 대우로. 그 와중에 이번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이 다 단일 대우로 다 반대했지만은 김웅 의원은 홀로 남아서 김웅 의원 같은 사람은 홀로 남아서 자기는 반대한다. 최혜병 특검 찬성한다.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정말 하나님 편에서 진리 편에서 올바른 소리죠. 올바른 행동 아닙니까? 어디 목사가 김웅 의원보다 더 못해? 에? 김웅 의원이 교회 다니는 신자인지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난 모르겠지만 어떻게 뭐 이런 목사가 나이 든 목사가 내일 모레 하나님 부르심 받아가지고 갈 사람이 이렇게 양심을 속이고 떳떳하지 못하게 정권을 잡기 위해서 윤석열을 빨아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냐고요. 한심합니다. 한심해. 진짜 한심한 정말 한심한 사람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셨는지 좋아요와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입니다. 자, 임명진이라는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있죠. 이번 국민의힘 그 워크숍에서 의원 워크숍에서 김건희 국정농단이라는 말들이 있는데 최순실 박근혜처럼 멍하게 당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또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헛소리라고 하냐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과 당이 갈라지면은 이제 불행한 사태가 온다. 정권을 빼앗기게 된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임명진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내 분열이야말로 우리 당을 망치는 길이라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일 대우를 해야 된다. 똘똘 뭉쳐야 된다는 거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30일 오늘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2대 국회 국민의힘 워크숍, 의원 워크숍인데 김건희 여사의 최순실 국정농단이란 말이 나오고 있지 않는가 하면서 이건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이런 엉터리 같은 일에 또다시 휘말려 우리가 국정이 마비되고 헌정 질서가 어지럽혀지는 일을 되풀이하지 말고 눈 뜨고 그냥 멍하니 쳐다보다 당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 전 위원장은 앞으로 있을 대통령 선거를 걱정하고 있다면서 우리 당의 역사를 보면은 친이 친박 때문에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탄핵하는 그런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와 관련해서 인 전 위원장은 대통령과 당을 이간질하는 일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탄핵의 시작이고 헌정질서 파괴의 시작이라면서 대통령과 당이 갈라지면 불행한 사태가 오게 된다는 점은 명심해야 된다고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인 전 위원장은 4월 10일 총선 결과에 대해 이재명이 누구냐, 풍전수전 다 겪은 선거의 맹장이라면서 우리는 구의원 선거도 한 번도 안 해본 이 한동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동훈이 선거를 치른다고 앉아 있는데 백전노장의 상대가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고, 이것은 지난 총선을 진두지휘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인 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인사가 만사라면서 감동 있는 인사를 해야 된다고 말했는데, 아니 지금 무슨 감동 있는 인사. 임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위기와 극복 그리고 혁신이라는 주제로 연단에 올랐습니다. 대통령과 당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의 단초가 된 국정농단은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더 말할 것도 없이 최순실 국정농단이었습니다. 전혀 근거도 없는, 그래 아무것도 모르는 안한내가 대통령 연산물을 고쳐줬다는 얘기야? 국정농단 사건은 2021년 대법원에서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인 전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며 또 국정농단과 같은 사건에 휘말리지 않게 여당이 정신 차려야 한다는 취지의 말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최순실과 국정농단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절대로 가벼이 봐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눈 뜨고 그냥 멍멍이 쳐다보다가 당하지 말고. 인 전 위원장은 또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질 줄 알았다면서 사실상 패인이 한동훈 전 선대위원장에게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에 선거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108석을 얻은 것도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당이 다수당이 됐다? 나라의 피해입니다. 다수당이 안 되길 다행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국민의힘은 특강에 앞서 단일 대우를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볼! JTBC 하이빈입니다. 을 둘러싼 국회 상황을 비롯한 정치권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모처럼 여야가 합의 처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 처리하고 이어서 최상병 특검법은 야당 단독으로 또 강행 처리되면서 어제 하루 본회의에서 그야말로 협치와 대치가 이렇게 같이 이어간 그런 그 본회의가 됐는데요. 어제 상황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네, 민주당의 행포이고 오만이죠. 네. 저거는 민주 질서를 깨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21대 마지막 지금 국회인데 그 최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국회의장을 압박을 하는
그런 일, 뭐 욕설까지 네.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네. 그건 아주 참 좋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디 국회의장을 압박을 합니까? 그 국회의장이 아무래도 뭐 민주당 출신이긴 하지만 당적을 떠났으니까 중립적으로, 뭐 중립적이라는 게 무슨 뭐 기계적인 중립이 아니라 네. 의회를 잘 그 여야를 아우러서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이게 국회의장의 직무인데, 이 국회의장을 겁박을 하다시피 해가지고 단독 상정을 하게 하고, 그리고서는 저걸 저렇게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키는 건 힘을 믿고 저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만이죠. 네. 그 뭐 윤 대통령한테 무슨 뭐 오만이다, 뭐 불통이다, 뭐 그런 얘기를 민주당이 비판을 하는데, 자기들은 뭐 국회에서 그런 모습이, 그런 일을 하는 거는 윤 대통령을 뭐 공격하고 비판할 만한 자격이 없는 짓을 스스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